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세계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지역화는 지역의 특성이 세계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여라고 하는 지역이 백제 문화의 유적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에 널리 알려져 가지고 많은 세계 각 지역의 사람들이 이 부여에 와서 백제 문화를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이렇게 돼서 세계적으로 또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지역화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 도시는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말하는데요. 미국의 뉴욕, 홍콩, 영국의 런던, 일본 도쿄, 또 서울도 거의 세계 도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 지역에 자회사, 공장 등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주 주변에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애용하는 것이 있죠. 뭘까요? 마시는 거. 스타벅스. 대표적인 것이죠.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스타벅스가 있고 또 맥도날드가 있고 또 이제 벤츠. 이 벤츠가 원래 독일 차인데 한국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 코리아 이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죠. 이런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각 문화가 획일화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한 나라 간의 빈부 격차가 발생합니다. 또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보편윤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고 특수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윤리를 말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외래 문화를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요. 또한 공적 개발 원조 및 공정무역을 실시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국제사회는 이렇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가 많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국제 갈등으로서는 자원, 영토, 민족, 인종, 종교, 인권 문제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와 양보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한데 이러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로서는 국가가 있고 국제기구가 있고 비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말하는 한국, 영국, 미국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국제기구는 UN, 또 요즘에 한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해자되는 세계보건기구 그러한 것들이 국제기구고 비정부 기구는
이제 그 민간 영역에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여러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기구를 말하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국경 없는 의사회, 또 월드 비전, 뭐 이러한 것들이 비정부 기구, NGO라고 하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 평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인류의 안전과 생존이 보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지도에 표시된 분쟁 지역의 공통적인 분쟁 국가는, 이게 우리나라네요. 일본이고, 중국이죠. 베트남, 여기 필리핀,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자, 그러면 이 표시된 지역, 여기 공통적인 분쟁 국가는, 자, 여기서 칠레라는 나라는 없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있죠. 독일도 유럽에 있는 나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일본과 중국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분쟁,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중국과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중국이 다 해당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국과 일본이 분쟁 지역이죠. 현재 여기는 일본이 원래는 중국 땅이었는데 1895년 청일 전쟁에 의해서 일본이 뺏었어요. 뺏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 독도를 가지고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이 아직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 설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지역경제협력체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67년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 10개국이 회원국이다. 그럼 여기서 아닌 것을 우선 갈라나갑니다. 유럽연합 아니죠. 나프타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는 북아메리카, 즉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의 그 경제협력체입니다. 에이펙은 우리나라도 포함된 아시아 경제개발 그 협력체고,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나라들끼리만의 그 경제협력 단체죠. 따라서 여기와 여기가 같이 해당되는 것은 2번입니다. 이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아세안 10개 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서 무역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에이펙은 우리나라 그 자체가 여기에 회원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아세안입니다. 3번, 종교적 갈등에 의한 분쟁 지역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카슈미르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이죠. 인도의 힌두교와 파키스탄 이슬람교 두 종교 간의 분쟁 지역입니다. 카스피해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인데요. 아직도 이 카스피해가 바다냐, 내륙의 호수냐, 이러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는 이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고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스피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에 많은 그 자원이 이 카스피해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에너지 자원, 석유 자원이 있죠. 쿠릴 열도 분쟁은 그 일본과 러시아의 분쟁 지역인데, 원래는 이 쿠릴 열도가 그 일본에서 그 러일 전쟁 이후에 이 지역을 일본이 점령을 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뒤에 이 지역이 다시 러시아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직도 여기에 대한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 그 일본이 여러 가지로 생떼를 쓰는 그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북아일랜드는 여기는 종교 분쟁입니다. 그래서 신교와 카톨릭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이 있는 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사례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나라의 와인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난타 공연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지만 외국인들도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 바로 세계화죠. 5번, 국제거래 확대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어요? 기업은 시장의 확대로 이윤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쉽게 살 수 있지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요즘 국제 거래가 확대돼 가지고 보면 아주 값싼 일본 물건을 우리 주변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있지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이소라고 했는데 그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폭이 확대될 수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해외 경제 불안 요인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건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단점에 해당됩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장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 개는 장점이야. 이 하나는 장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단점이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랍인과 유대인이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분쟁이 심화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중동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만에 불과한데 아랍 인구는 몇 억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여기가 옛날 우리 땅이었다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래서 이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서 이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1960년대에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미국에 유학 중인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들이 모두 둘 다 학교에 휴학원을 제출했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휴학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여기서 편히 공부할 수 있느냐? 돌아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아랍 학생들은 왜 휴학을 하느냐 그러니까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를 부를지도 모른다. 따라서 숨어야 되겠다. 이래서 휴학을 했답니다. 그 일화를 통해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과 아랍 국 간의 전쟁은 열흘도 안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성으로 끝났었죠.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7번,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세계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세계화가 되면은 강화되겠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주변에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의 전통 음식을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은 태국 음식점, 베트남 쌀국수 이러한 가게가 있습니다. 또 K-팝, 한국 음식 등의 한류 문화가 세계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방탄소년단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8번, 가로 인한 사회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가가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 바로 뭐냐 하면은 세계화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꿔서 세계화로 인한 사회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외국산 제품의 구입이 쉬워졌죠.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웬만한 외국산 제품은 구입할 수 있어요. 한류 문화를 즐기는 세계인이 늘었다. 우리나라 영화가 해외로 수출됩니다. 또 노래도 수출됩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국경의 제약이 커졌다. 이게 좀 이상하네요.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국경의 제약은 약해져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그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였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둘 이상의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본사는 물론 그 본국에 있겠지만 세계 여러 곳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딜까요? 세계 100대 기업 속에서 한국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은 삼성이죠. 이 삼성은 세계 인류 기업입니다. 이 삼성은 세계 각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도 미국에도 삼성 공장이 있고 베트남에도 삼성 공장이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뭐라고 하느냐?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아까 스타벅스도 예로 들었죠. 스타벅스도 다국적 기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무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각 나라의 기업들은 서로 간에 활발한 교류와 그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의 품질이 좋은 선진국과 그 질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 간의 그 경쟁에서 개발도상국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생산자에게 무역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 무역 경쟁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후진국을 도와가지고 후진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서 후진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한 운동이 뭐냐 하면은 공정무역입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은 거의 후진국이 더 많은 피해를 갖게 되지요. 관세무역이라는 말은 없는데, 물론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막 부과를 하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